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몽이에요. 드디어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3만 기념 Q&A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총 133가지의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은 저에 대한 질문, 카페 창업, 카페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랑 제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질문을 나눠봤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모몽이의 뜻이 뭔가요? 사실 뭔가 특별한 뜻은 없고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귀엽게 몽몽 이렇게 부르는 거에서 따왔습니다. 나중에 카페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제 개인 브이로그나 여행 관련된 이야기, 뭐 투자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땡땡이의 카페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구독자 이름이 왜 몽몽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더 귀엽게 몽몽이라고 부르고 싶어서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요. 구독자 애칭을 한번 여러분께 의견을 받고 투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몽몽이가 마음에 드시나요? 생일 알려주세요. 저는 01년생이고요. 생일은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키랑 몸무게 스펙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키는 170에 관리를 하면 48kg까지 빼고 평소에는 한 50kg 정도 유지를 하고 조금 찌면 한 51kg까지 찌는 것 같아요. MBTI랑 혈액형 알려주세요. 제 MBTI는 ESFJ이고요. 제 혈액형은 O형이에요. 여러분 맞추셨나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8시 정도에 일어나는 편이고요. 학기 중에는 아침에 수업을 듣고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졸업 논문을 작성한 다음에 한 10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한 7시 정도에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편집하다 보면 한 12시에서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에 바로 잡니다. 사실 식사도 카페에서도 간단하게 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밥 꼭 잘 챙겨 드세요. 취미가 뭔지, 스트레스 해소법은 뭔지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여행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막 20살이 됐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해외여행이 다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현재는 또 카페를 창업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못 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애니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 최애 애니는 바로 하이큐랍니다. 또 제가 언어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시간 날 때마다 영어 공부 그리고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서 언어 공부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다시 공부할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스페인어랑 중국어까지 총 5개국어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요즘 관심사는 당연히 유튜브죠. 채널을 키우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그 댓글 읽는 것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취미입니다. 과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5학년 학생이고요. 행정학이라는 전공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배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공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니까요. 같은 건대생인데 학교 근처 맛집이나 카페 소개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맨날 수업 끝나고 카페로 출근하기 바빠서.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맛집이 있어요. 바로 건대의 조선주막이라고 과일 막걸리 파는 집인데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과일 막걸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집에서 과일 막걸리 만들어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냉동 과일로 과일 막걸리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대학교를 한 학기 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조졌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엄마 김치찌개예요. 저희 엄마 진짜 나중에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겨울이니까 많이 껴입으면 어차피 티가 잘 안 나서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51kg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 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에 다이어트 썰 또는 몸매 비법이 따로 있나요? 저도 여름 되면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하루에 2끼는 먹고요. 물은 2리터씩 꼭 마시고, 그리고 한여름에 땀복을 입고 줄넘기를 40분씩 뛰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있는 아파트여서 그 아파트 계단을 한 4번씩 반복해서 올랐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궁금해요. 근데 제가 퍼스널 컬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제 퍼스널 컬러는 뭐 같아 보이시나요? 옷은 주로 어디서 사시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진짜 공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옷을 진짜 안 사요. 제 마지막 쇼핑이 재작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저렴하고 예쁘고 다양한 옷을 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나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옷을 구매하고 있어요. 틱톡이나 인스타 계정은 따로 없으신가요? 이쪽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인스타 게시물 왜 안 올리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딱히 올릴 사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게 또 있거든요. 아마 졸업 후에 새로운 사업과 함께 또 많은 게시물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고 노래는 보통 팝송을 많이 들어요. 저희 엄마가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언제 가면 있는지. 우선 저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스케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꼭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오후 12시부터 6시 전에는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제가 방금 말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M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날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무조건 기다려서 여러분들 얼굴 꼭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페 말고 갖고 싶은 다른 직업이 있으신가요? 사실 카페가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직업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행 유튜버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버킷리스트 탑3. 먼저 너무너무 먼 미래지만 저는 구독자 100만을 꼭 찍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행을 좋아하는 만큼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유기견 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우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주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싫어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엄마랑 굉장히 잘 맞아요. 저희 둘 다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빨라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걸 하다가 다리를 옮겨도 그 다음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알바 썰 풀어주세요. 우선 저는 뷔페에서 홀서빙을 해본 적도 있고 단기간으로 카페에서 알바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피팅 모델 알바도 했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해야 되고 한 번뿐인 청춘인데 너무 일만 하느라 카페를 오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나요?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거나 놀러 갔다 온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근데 사실 그 부러움은 딱 그 한순간이에요.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는 또 제가 세워놓은 목표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바쁠 때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바쁠수록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손님들 안 기다리시게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면 시간도 엄청 빨리 가고 다양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분들도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또 이 부분에서 많이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 창업 관련 Q&A입니다. 우선 카페 창업 관련 Q&A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 들어온 것들을 몇 가지 추려봤어요. 먼저 카페 위치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카페는 주택, 골목, 상권에 위치해 있어요. 아무래도 대로변은 월세도 비싸고 저가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가 프랜차이즈가 없는 조금 주택가, 골목, 상권을 위치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일 최고 매출이랑 1일 최저 매출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하셨어요. 먼저 재작년 추석에 바로 최고 매출인 140만 원을 달성했답니다. 그리고 1일 최저 매출은 재작년 장마철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 저희가 13만 8천 원을 벌었어요. 진짜 퇴근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매출이 가장 높은 달이랑 가장 낮은 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추석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추석이 껴있고 날씨가 따뜻한 9월달이 가장 바쁘고요. 그리고 한겨울보다도 저희는 1월달이 가장 한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희는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카페를 하려면 꼭 카페 알바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우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는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페 알바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카페 경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배달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가 카페 오픈 초창기에는 배달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가 홀손님, 70%가 배달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을 깨고 홀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배달까지 함께 치기에는 홀 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셔야 해서 저희는 홀에 중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달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손님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커피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리신다기보다는 적성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페라는 직업이 한 공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과 서스럼 없이 대화도 나누고 되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그런 서비스직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사소한 카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카페를 왜 하시나요? 원래부터 꿈이셨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코로나 때 대학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면 너무 소홀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카페를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하고 나서 적성이랑 너무 잘 맞아서 놀랐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오픈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우선 저희는 목요일날 딱 하루 휴무가 있고요. 오픈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예요. 다음으로 정말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바로 카페 지점 공개, 카페 위치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게를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께 돈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점을 따로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 몽몽이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언젠가는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안으로 꼭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해요. 지점 공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음료 선물도 하면서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좀만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페 내부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짜란! 저희 카페는 테이블이 2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카페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최고의 카페 손님과 최악의 카페 손님 썰 풀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손님은 정말 카페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와주시는 그 개근상 단골 손님분이시고요. 최악의 카페 손님은 제가 이건 따로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진상 손님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선 저는 정말 무리한 요구이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상 손님을 진상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카페에는 정말 진상 손님이라고 하실 만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되게 즐겁게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뉴판 보고 싶어요. 오케이,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메뉴도 엄청 많아서 총 97가지나 돼요. 다음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제가 만들면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음료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꿀꿀바랑 딸기라떼예요. 이 두 음료가 가장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주얼도 예뻐서 만들고 나면 자신감 뿜뿜하답니다. 단체 주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인가요? 뜨거운 라떼 24잔이었는데요. 문제는 손님이 빨리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뜨거운 라떼 같은 경우에는 우유 스팀이 들어가야 돼서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팀당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바생이 있는지, 알바생이 없다면 왜 휴무날 알바생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 단골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알아서 음료를 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럽을 넣는다든지 얼음을 적게 넣고 물을 대신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바분이 처음 오시게 되면 단골분들의 취향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을 배우시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목요일 딱 하루 휴무 빼고는 다 출근을 하기 때문에 딱 그 하루만 알바분을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알바생이 없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카페를 다시 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개인 카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처음 카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저는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레시피도 모르고 카페 운영 꿀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다 혼자 하시려고 하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경력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개인 카페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인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저는 3년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가격 인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지점들은 현재 물가에 맞춰서 가격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0원씩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측에서도 저희한테 가격 인상하고 싶으면 인상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안을 하고 아직까지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음료는 아메리카노고요. 가장 만들기 힘든 음료는 꿀꿀바고요. 가장 안 나가는 음료는 바로 이 타로 프라페입니다. 이건 정말 한 1년에 3, 4번 만드는 것 같아요. 딸기라떼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가요? 저는 미숫가루 진짜 좋아합니다. 저희 카페 미숫가루 진짜 맛있어요. 반대로 싫어하는 음료가 있나요? 정말 민초파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민초를 못 먹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참고로 그 메가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음료가 있더라고요. 딸기 라떼 스무디에다가 위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알바분이 그 바쁜 와중에 그 아이스크림 푸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괜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알바생분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 메뉴 중에서 집에서 가장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딸기 라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딸기 청을 만드는 영상도 올렸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집에 있는 딸기잼이랑 우유만 섞어도 간단한 딸기 라떼가 완성이 된답니다. 스무디 갈고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도 먹고 싶지만 솔직히 제가 너무 고수가 되어버려가지고 스무디가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양이 딱 맞게 떨어져가지고 요즘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는 중입니다. 손님이랑 어떻게 그렇게 친해지셨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손님분들을 잘 기억하려고 했어요. 손님분들의 취향이나 그냥 손님 자체를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에 오셨을 때 오늘 시럽 먼저 넣어드릴까요? 라든지 머리 자르셨네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손님분들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분들도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봐도 웃긴 NG 장면이 있다면 정말 제 흑역사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NG 영상이 많이 줄었는데 혹시 실력이 느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원래 잘했습니다. 근데 괜히 카메라 앞이라고 더 잘하려고 하고 긴장해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몽이의 흑역사로 남았답니다. 다음으로 카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우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카페 오픈 첫날이에요.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첫날부터 손님분들이 많이 몰려와 주셨어요. 제가 만든 음료를 누군가 드신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손님이 다시 와주시는 것도 저에게 너무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도 너무 더운 거예요. 빈속에 헛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창업했는데 너무 부담스럽거나 힘들진 않았는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어렸기 때문에 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아무거나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저희 구독자님 한 분 중에서 30대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이 생겨서 입시를 도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이 생긴다면 어떡하실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우선 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아마 저도 30대, 40대, 50대 때 매번 새롭게 도전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몽몽이님들은 저를 다 응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은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신 게 생긴다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파이팅해요. 다음으로 유튜브 관련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뭐 돈을 번다거나 행복 목적은 아예 없었고요. 그냥 제가 가장 어리고 가장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카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방법, 쓰는 카메라, 촬영 위치 등이 궁금해요. 핸드폰으로 촬영이랑 편집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 12예요. 그리고 제 촬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몽이의 촬영 장소 대공개. 따란, 바로 이 상자 안입니다. 여기 선에다가 맞춰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 보시면 점점점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가 정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 맞은편 앞에 이쪽에 손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 시선으로는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상자를 해놓고 그 위에 컵홀더를 잘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어떠신가요? 딱 여러분들이 보시던 앵글이죠? 그리고 왜 가로, 세로 앵글이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가로 영상 찍을 때 쓰는 곳이고 세로 영상 찍을 때 쓰는 곳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정수기랑 머신기 사이 이 지점이랍니다. 여기가 딱 높이가 맞아가지고 세로로 세웠을 때 되게 안정감 있고 마찬가지로 가려져 있어서 손님분들한테 안 들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앵글이죠? 다음으로 편집은 볼로라고 폰 편집 어플이 있어요. 그 앱이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가장 쉽고 무료 음원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 주문이 없을 때 카페에서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촬영을 제외하고도 편집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한 4시간씩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정말 촉박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손님이 없을 때는 무조건 편집을 미리 끝내놓고요. 편집을 미리 해야지만 제가 퇴근하고 나서 강아지 산책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전까지 또 편집을 해야지만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잘 수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쉬면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정말 하루에 한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음, 구독자 수 목표가 있나요? 사실 제 목표는 1만 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따지자면 우선 모든 유튜버 분들의 첫 번째 꿈인 아마 실버 버튼 받는 게 꿈이지 않을까? 1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OOTD 영상이나 1시간이나 30분 모음집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곧 올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올리는 날은 언제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우선 저는 쇼츠를 하루에 매일 5개씩 올리고 있고요. 긴 영상은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는데 첫 번째 거는 수요일 날 8시, 두 번째 거는 토요일 날 7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쇼츠가 더 재밌나요? 긴 영상이 더 재밌나요? 다음으로 저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올해의 목표는 제발 졸업을 좀 하고 그리고 유튜버는 10만을 찍어보고 싶어요.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다면 말씀드렸던 강아지들이 행복한 유기견 센터를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유기견 센터와 카페를 접목하는 애견 카페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도 카페는 계속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연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남자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네, 있습니다. 남자친구랑은 지금 1년 반 조금 넘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여기 1년 기념으로 클릭 만든 거 그냥 목에다가 차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카페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어서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끼고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걸이로 코디를 해봤는데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이 조금 넘었고요. 이 썰은 제가 다음에 쇼츠로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는데 남자친구랑 어떻게 데이트 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남자친구가 저희 카페에 매일 손님으로 오셔서 얼굴은 매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 딱 하루 데이트를 하긴 하지만 사실 남자친구도 저만큼 바쁜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도 지금 창업을 준비하려고 자본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도 더 바쁘게 살고 있어서 서로 바쁘지만 또 쉴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상형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 이상형은 아무래도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뭔가 예쁘게 생기신 그런 꽃미남 분들보다는 조금 남자답게 생기고 조금 섹시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구독자들을 위한 여자친구 자리는 비었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네. 자리 남아있습니다. 여자친구 자리 남아있어요. 계속 비워놓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제 모든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조금 너무 TMI지 않았나? 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셨던 게 있으셨다면 궁금증이 다 풀리셨길 바래요. 그럼 언제든지 질문이 또 생기면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럼 항상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해요. 안녕.